안녕하세요. 이든부동산 정선입니다. 지난 시간 대항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기 전에 대항력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대항력이란 뭐였죠?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주택의 인도, 거주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영시에 생긴다는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큼직하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제목을 써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해서 이제 요약을 좀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나 이제 공매에 붙여졌을 때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는 뭐 경매, 공매, 경락대금, 환가대금, 후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배당, 이런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이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까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렇게 법제처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증금의 회수라는, 여기 보시면 여기 2항에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좀 가져다가 놓았거든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2조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항요건과, 여기 보시면 대항요건과 임차계약증서. 임차계약증서는 뭐예요? 계약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고, 임대차 증서에 이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법조항에서 보면은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법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이거 그때 보신 내용이죠? 맞습니다. 대항력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인도와 주택인도 거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의 첫 번째 조건은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면 공인중개사들이 전입신고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세요, 당일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은 생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라고, 그죠? 대항력은 언제였죠? 그 대항력 갖춘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잖아요. 네, 우선 변제권은 언제 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전세 보증금을 지켜준다고 진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예시를 좀 들었어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보시면 2023년 11월 23일 날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24년 1월 4일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맞습니다. 24년 1월 5일 날, 1월 5일 날 이제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언제 효력 발생일이에요? 2024년 1월 5일입니다. 0시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지만 그 대항력이 언제 갖춰졌나요? 1월 4일날 갖춰졌잖아요. 1월 4일날 0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월 5일 0시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도 1월 5일날 0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에서 볼게요. 보시면 두 번째 사례 보시면 여기 2023년 똑같이 23일날 계약서만 썼어요. 확정일자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날 전입신고와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같은 해 1월 10일날 확정일자를 이때 받았네요. 1월 10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맞습니다. 1월 5일 0시 똑같이 이제 1월 5일날 0시 다음 날인 0시에 생깁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요? 그 대항력은 1월 5일날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1월 10일날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항력은 1월 5일날 갖춰졌지만 1월 10일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추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은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이제 늦게 한 것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먼저 갖춰지고 우선 변제 확정일자가 되면 이제 동시에 되지만 만약에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입신고가 빠르고 확정일자가 뒤면은 이제 확정일자 되는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미리 하고 대항력이 늦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 우선 변제권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맞은 내용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이해되셨죠? 언제부터 생기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생긴다 아시겠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사용하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일까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시면 이제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보시면 우리가 일반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세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뭐라 그랬죠? 대항력으로 이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 안 지켜지는 이제 경매나 공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적용이 되는 건지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사례를 들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변제권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언제 내가 사용을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직접 내가 해야 됩니다. 경매 법원에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고 이제 길어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뭐예요? 주택의 거주와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대항력을 언제까지? 경락기일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락기일 유지. 근데 경락기일이 뭐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이 경락기일은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락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에서 그 최고가를 써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경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러고 경락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집행법원에 그 경락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너의 소유권이다, 부동산 소유권이다 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일자입니다. 경락기일이. 그때까지는 이제 대항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 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우선 변제권이란 맞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이제 붙여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었죠. 먼저 이제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대항력은 경락기일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